광주시 의회가 통과를 시킨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를 두고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 의회는 지난 1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심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를 놓고 광주시는 폐기해야 할 조례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반면 광주시 의회는 규제를 풀어야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현재는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이기에 양쪽이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용적률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대지에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요. 사업상으로 판단할 때 용적률이 높은 땅일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사업은 수월한 편이고요. 이번에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안, 이제 쉽게 말하면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높였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 건물,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 이제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0세대를 30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정된 용적률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용적률이 적용될 광주 중심 상업 지역은 광주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광주시 의회는 상업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적인 규제도 있을 텐데 뭘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용적률은 80에서 1,500% 범위로 도시의 주거 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조례안을 둘러싸고 광주시에서는 폐기돼야 할 조례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현재 광주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광주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광주시 의회가 중심 상업지구에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23년 12월 기준 105.5%로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광주시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입니다. 우리 시 주거 정책과도 맞지 않는 역행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 지금 주택 보급 상황을 보면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105.5%입니다. 또 2030년까지 저희가 예측해 보면 8만 4천 호 정도가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미분양 상황은 약 5,600호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주택 초과 공급이라든지 미분양 가속화, 또 주택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가 주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9%로 특강역시 1위입니다. 특정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가 회색도시화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 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거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2019년에 이 제도를 지금 현재 제도로 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용적률 상향은 2019년으로 후퇴하는 그러한 정책이 강하고요. 또 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는 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한 측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저희들이 높이 제한이 40층까지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은 30층까지 있었는데 이 높이 제한을 저희들이 해제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 지금 상가 공실률이 너무 주상복합해서 많다 보니 비주거 비율, 상가 공급 비율을 15%에서 10% 완화하고 이런 합리적인 조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상향 조정은 그와 맞지 않는, 현재는 맞지 않는 어떤 불합리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입장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 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희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심철희 의원입니다. 예, 이번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취지가 뭘까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심 상권의 지속적인 침체, 그리고 지역 경제 전반의 위축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였고요. 네. 특히 도심 외곽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구도심이 쇠퇴하고 중심 상업지역에 활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져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었고요. 또 다른 대도시들이 광주보다 높은 주거 용적률을 허용해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참고하였고, 또 광주 또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향함으로써 도심 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요, 상업지구는 원래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광주는 이 모든 것이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용섭 시장 때, 그때는 600%까지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용섭 시장 때 400% 제한한 것을, 원래 규제를 해제하자는 의미에서 400%에서 540%로 주거 용적률을 상향한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비하면 부산이나 울산은 594%, 대전은 740%, 인천은 665%, 이렇게 대도시에 비해 광주의 주거 용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개정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광주시에서는 지금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하죠. 공실률도 높기도 하니까. 그리고 도심인구 밀집에 따른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가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보완적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는 지금 도시계획은 10년 후에 광주의 미래를 그려야 하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적인 것에 얽매여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분양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이제 넘었다고 이제 시는 주장하고 있는데 타 시도도 지금 100%가 넘는데도 우리 광주보다 훨씬 높은 주거 용적률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광주 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은 광주 전체 가구 중에 42%가 아직도 무주택 가구이고요. 그중에 88%가 자가 보유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질의 주택 수요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도시의 인구 밀집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도심으로 유입될 경우에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 교육시설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교통이나 환경 문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며 대안이 없는 반대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 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례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상권을 살리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4인 5인 가구가 살면서 상업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에서 주거의 형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지금 통계 자료가 하면 2030년까지 1인 가구가 3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의 니즈가 예전에는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젊은 MZ세대들도 다 자기만의 공간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이런 주거에 욕심이 있고 또 직주 근접이라는 우리가 논리가 요즘에는 너무 잘 맞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아마 광주의 천단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소형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인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그 중심 상업지역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천단지구 하나뿐이거든요. 하지만 충장로나 상무지구는 지금 거의 기본 소비층이 다 노령화돼서 상권을 유지하는 기본 그 소비층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 형태, 새로운 변화하는 주거 형태에 발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광주시도 정책을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용적률 완화는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집행부인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떤 사업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꽤 높고 임대를 붙여놓은 공간도 많은데 이렇게 건물만 높게 세우는 것이 어떤 해결책이 되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광주시 의회의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실률이 높은 거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층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4인, 5인 가구의 그 가족 형태의 주거보다 요즘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이제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공실률하고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이 과연 집행부가 이런 워딩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시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수기하고 검토하고 의회의 판단으로서 결정을 내는 건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인데 그것을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각 입법을 상정 의결한 것이 과연 이것을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워딩을 하는 건지 의회 입장에서는 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강기정 시장에게는 제2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개정 조례안 통과를 거부하는 제2요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논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2요구권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3분의 2의 또 찬성이 있어야 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법적 절차에 하면 되는데 우리 강 시장은 이런 이유로 본인이 부동의를 했는데 시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본회의에 그리고 그 불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오셔서 반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 역시 시가 제기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가 들어온다면 네. 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유익할 것이고요. 이미 조례 개정이 우리 다수 의원들의 논의와 표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열린 자세로 집행부와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얼마든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물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제2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기를 거치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중간에 토론회를 요구하거나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토론회를 요청했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8달 동안 국장님과 또 수기 과정을 거쳤는데 또 토론을 하느냐 이거는 반복적인 소모적인 행동이어서 적어도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강시영 시장님이 토론회에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광주 도시계획의 1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시장님 입으로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래야 그 토론회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리라 보는데 이 안에 서로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시민의 얘기도 참고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충장로 상인연합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입법 외고를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에 한번 더 큰 범위에서 제의가 됐고, 그때 당시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차례 보류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나머지 많은 것들을 삭제하고 이번에는 중심 상업지역만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또 이것도 충분히 입법 외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지를 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안에서는 저희들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지 의회의 일방적인 통행이다 이런 말은 조금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좀 힘듭니다. 예, 그렇군요. 심채리 의원과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채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특히 현재 환경단체는 광주시의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제2요구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 정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나홀로 아파트 양산으로 인해서 삶의 질 역시 저하될 것이라고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광주 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상향의 이제 필요성을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단지, 주거시설을 더 많이 이제 유치해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미였었는데요. 일명 인과관계를 봤을 때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추상적인 예측에 좀 불과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심 상업지역의 이제 공동화 현상은 단순히 이제 주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상업지역은 주거보다 상업과 업무시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뒀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는 온라인 중심의 이제 배달이라든지 물품을 소비하는 이런 소비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나 유흥의 형태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상업시설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침체된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공감을 한 얘기겠죠. 근데 다만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환경연합의 입장인데요. 같은 100제곱미터의 주택이라도 높고 빽빽한 건물과 여유 있게 지어진 건물의 차이는 크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네, 이렇게 또한 중심 상업지구가 급속하게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중심 상업 기능의 악화는 물론이고 주거 여건의 악화, 또 교통 혼잡, 도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는 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조례안 우리 시로 집행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의 요구를 할 겁니다. 제의로 할 거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강하게 제의 요구를 하라는 요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 시가 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의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조례 주거 비율 상향을 이제 이렇게 확정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두 공감하는 바죠. 그렇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금 우리 충장로라든지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와 시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찾을 거고요. 저희들은 제2 요구를 통해서 제도가 이제 바람직하게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또 나오겠죠. 근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기여 등을 담보하지 않아서 개발업자와 토지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도심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유주들에 대한 특혜 시비를 안고 있는 만큼 공공기여 등 공공성 담보는커녕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아서 사실 이 문제를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는 특혜 시비가 큰 만큼 이익 환수나 공원,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담보할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책이 전무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는 게 단체들의 입장이고요. 사실 지역 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용적률 완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요청을 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좀 뒤바뀐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심철희 의원은 광주시 의회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시와의 생각 차이가 또 있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 무엇입니까? 네, 현재 광주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수기 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기싸움이 아닌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네. 상업지역 용적률 향상 조례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광주의 현재 미래를 함께 담고 주거, 상업, 공업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련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